우리 일본은 관세 예외 약속을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2025년 7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이 자신만만하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후 그는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투자 약속을 하며 백악관을 나서야 했죠.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성명도 정부 발표도 심지어 우려 표명조차 없었어요. 일본이 소리칠 때 한국은 침묵했고 일본이 패닉에 빠질 때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상무부 관세 분석관인 저조차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은 한국과 일본 모두 똑같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은 17.5% 관세에 5,500억 달러 투자, 한국은 15% 관세에 3,500억 달러 투자로 끝났어요. 답은 18년 전에 있었습니다. 2010년 한미 FTA 협상장에서 한국 외교관들이 밤새 만든 단 한 줄의 조항이 지금 한국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무관세 품목에 추가 관세 적용 불가. 이 문장 하나가 일본과 한국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당시엔 굴욕 외교라며 욕먹었던 그 협상이 말이죠. 진짜 외교는 소리치는 게 아니라 미리 써놓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상무부에서 무역 관세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초 연방 관보에 게재된 새로운 관세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합산 관세율 15% 조치였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체계였죠. 유럽연합은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일본 측에서는 예외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한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한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각국 정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 담당상이 워싱턴으로 급히 나라와 협상에 나섰어요. 일본 언론들은 연일 비상 상황이라고 보도했죠. 15%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난리였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모두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고 언론 보도도 조용하더라고요.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찾아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특별한 성명이나 논평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클로이에게 말했습니다. 클로이 박은 저희 부서의 한인 2세 통역관이에요. 한국 정부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클로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보통은 항의부터 할 텐데요. 일본처럼요. 아니면 최소한 우려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한국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조용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일본 측에서 보내온 항해 문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관련 서류함은 텅 비어 있었죠. 이 대조적인 모습이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 같다고 할까요?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관세 조치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일본은 소리치고 한국은 침묵한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 일본에서 정말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8월 1일부터 15% 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통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현실이 된 거였어요. 일본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아카자와 장관이 백악관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고 일본 언론들은 관세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기존 2.5% 관세에 15%가 더해지면 총 17.5%가 되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어요. 토요타 주가가 3% 떨어졌고 혼다와 닛산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세 부과를 우려해서 매도에 나선 거죠. 일본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경제계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측 무역대표부에서는 모든 조치는 기존 협정문에 따라 진행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딱히 잘못된 말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일본 측이 그 협정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거겠죠. 아니면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편 저는 계속 한국의 침묵이 신경 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 내용을 보니 한국과 일본에게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국가명과 정상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일본은 아우성이고 한국은 조용하다니 정말 이상했어요. 클로이,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 좀 다시 확인해 볼래? 저는 클로이에게 부탁했어요. 몇 분 후 클로이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전히 별다른 성명이나 논평이 없어요. 정말 조용해요. 마치 이 일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그때 저희 부서장인 마이클 트래비스가 들어왔어요. 밀러, 일본 쪽에서 난리 났다면서? 네, 상당히 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부터 기업까지 모두 비상 상황이에요. 한국은 어때? 그게 아무 말도 없어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마이클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아무 말도 없다고? 그럼 괜찮다는 뜻인가? 아니면 포기했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대비책이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죠. 한국이 이렇게 조용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 일을 생각했어요. 일본은 소리치고 한국은 침묵한다. 이 극명한 대조가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조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몇 시간을 뒤져보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부속 합의문 중에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무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율 부과가 불가하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엄청난 내용이었어요. 저는 급히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수출품의 대부분은 한미 FTA로 인해 관세가 0%예요. 여기에 15%를 더하면 여전히 15%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존 관세가 2.5% 정도 되는 품목들이 많아요. 여기에 15%를 더하면 17.5%가 되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였어요.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클로이가 제 어깨 너머로 보더니 말했어요. 0 더하기 15는 15, 2.5 더하기 15는 17.5네요. 한국이 일본보다 2.5%포인트나 유리하네요. 맞아. 결과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조용했던 거구나. 그제서야 한국의 침묵이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18년 전에 체결한 FTA가 지금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과거 FTA 협상 당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2010년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이 조항을 넣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보여주는 회의록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 협상단이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한국 외교관의 발언이었어요. 이 조항은 미래를 위한 보험입니다. 언젠가는 필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을 말이 지금 이렇게 현실이 된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8년 전의 한 문장이 지금 한국을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반면 일본은 이런 조항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의 치밀함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전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2010년 한미 FTA 협상 당시 영상 자료를 구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측 수석 협상대표였던 김서정 씨와 실무진 한도경 국장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분들이 바로 지금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그 조항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 측이 관세 조항을 대충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한국 측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문서로 명시하자고 요구하더라고요. 정말 끈질기게 말이에요. 미국 협상단이 좀 귀찮아하는 표정도 보였어요. 한 장면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김서정 대표가 미국 측에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나중에 우리나라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적어주세요. 그때 미국 협상단 중 한 명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반문했는데 김서정 대표가 단호하게 필요합니다라고 답하더라고요. 당시 미국 협상단은 그냥 형식적인 것 정도로 여겼을 거예요. 실제로 영상에서도 한국 측이 너무 까다롭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한국 측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한도경 국장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조항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우리가 지금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클로이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요. 18년 후를 내다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는 아무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영상을 계속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측이 단순히 관세 조항만 신경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문구를 다듬었더라고요. 정말 한 글자 한 글자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도경 국장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책상에 앉아 문서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있던 동료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말했는데 한도경 국장이 충분한 게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고 답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를 회상해보니 한국은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국내에서는 너무 굴욕적이다, 미국에 끌려다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촛불 집회도 있었고 광우병 파동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본에서 정말 큰 혼란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7월 16일 아카자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준비하지 못했나라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한국과 일본이 똑같은 서한을 받았는데도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화제가 된 거죠. 일본 경제신문에서는 한국의 침묵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는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업계의 충격이 컸어요. 토요타, 혼다, 닛산 모두 비상경영진 회의를 열었고 주가도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어요.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그날 한국 외교부 상황을 궁금해서 서울에 있는 우리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한국 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여전히 조용합니다. 특별한 성명이나 대응책 발표도 없고요. 오히려 담담한 분위기예요. 혹시 내부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나요? 글쎄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한 것 같아요.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에요. 정말 이상했어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뭔가 해명을 하거나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 마련인데 한국은 정반대였거든요. 이런 차분함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클로이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한국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우리 정부가 뭔가 준비하고 있었나 보다고 말해요. 준비하고 있었다고? 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래서 놀라지도 않는다고 해요. 저는 점점 한국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하지만 이 정도로 침착할 수 있다는 건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뉴스를 보니까 더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7.5% 관세 부담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거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15%만 부담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7월 말,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국 외교부와의 미팅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더라고요.
특히 한도경 국장이 직접 만나겠다고 했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해서 외교부 청사에 들어섰을 때 느낌이 정말 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본 관세 문제로 연일 난리였는데 여기는 너무 평온했거든요. 직원들의 표정도 여유롭고 전혀 급박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도경 국장과의 미팅은 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상당히 예리했습니다. 18년 전 그 협상 영상에서 봤던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구나 싶었어요. 밀러 분석관님, 멀리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도경 국장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궁금한 게 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아마 왜 우리가 이렇게 조용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정확합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다른 나라들과 너무 달라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때 한도경 국장이 잔잔하게 웃었어요. 저희는 원래 조용한 편입니다. 소리치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조용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에요. 그럴까요? 저는 그냥 준비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도경 국장이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2010년 FTA 협상 당시의 자료들이었습니다. 표지에 한미 FTA 최종 합의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조항들을 만들 때 정말 힘들었어요. 미국 측에서는 왜 그렇게 세세하게 하느냐고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파일을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특히 관세 관련 조항들이 인상적입니다. 당시에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너무 까다롭다고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고. 심지어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받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군요. 한도경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교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당장은 이해받지 못해도 나중에는 답이 나오죠. 18년이 걸렸지만 말이에요. 7월 말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어요. 상호 관세가 15%로 확정됐지만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일단 관세는 15%로 확정됐지만 엄청난 투자 약속을 해야 했거든요. 특히 자동차 관세도 기존 2.5%에 15%가 더해져서 총 17.5%가 됐다는 소식에 업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더 높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었죠. 한편 한국도 비슷한 시기에 협상을 마쳤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상호관세 15%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상황이 달랐어요. FTA 덕분에 기본 관세가 0%였으니까 총 관세도 15%였거든요. 일본보다 2.5%포인트나 유리한 조건이었죠.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현지 뉴스를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언론의 반응이 상당히 차분했거든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준비된 협상의 결과라는 식으로 보도하더라고요. 일본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한 경제 전문가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18년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FTA가 바로 그 준비의 결과였다고 말하더라고요. 한 한국 기자가 외교부 브리핑에서 질문을 했어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외교부 대변인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기존에 준비된 틀 안에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놀랄 일은 없었어요. 일본과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각국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죠. 다만 우리는 FTA라는 기본 틀이 있었다는 점이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가 협상 계획은 있나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기존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대화를 들으며 저는 한국 정부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요. 18년 전에 미리 준비해둔 방패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클로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대응을 조용한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이 소리치지 않고도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정말로 조용한 승자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은퇴한 김서정 전 협상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카페에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18년 전 그 협상을 직접 이끌었던 분을 만난다는 게 정말 설렜습니다. 2010년 협상 당시를 돌이켜보시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김서정 전 대표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국내에서도 비판이 많았거든요. 매일 신문에서 욕을 먹었죠. 어떤 비판이었나요? 너무 세세하게 따진다. 미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그런 소리들이었죠. 심지어는 굴욕 외교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촛불 집회도 있었고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판단이었네요. 지금 한국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운이 좋았죠. 사실 그때는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건가요? 미국 측에서도 너무 까다롭다고 했다면서요. 김서정 전 대표가 잔잔하게 웃었어요. 외교관의 본능이랄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더욱 그래야 하고요. 큰 나라들은 실수해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번 실수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협상 당시 손으로 직접 적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18년이 지났는데도 글씨가 또렷했어요. 이 한 줄 한 줄이 모두 나중을 위한 준비였어요. 당장은 쓸모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이 부분. 그분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무관세 품목에 추가 관세 불가라는 조항이에요. 이걸 넣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는 그 수첩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18년 후를 내다보신 거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큰 나라가 아니니까 더 꼼꼼해야 해요. 소리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일본을 보세요. 지금 아무리 소리쳐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당시 국내 비판이 심했다고 하셨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공무원이에요. 당장의 인기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때 욕먹는 게 싫어서 대충 했다면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김서정 전 대표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계속 말했어요. 사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미국 측의 반응이었어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고 다른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상황은 달랐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대충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신 거군요. 네. 한도경 국장이 특히 대단했어요. 밤새워가며 조항 하나하나 다 확인했거든요. 그 친구가 없었다면 지금 이런 결과도 없었을 거예요. 카페를 나서며 김서정 전 대표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외교는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써놓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조용히 꺼내 보이는 거고요. 그게 진짜 외교예요. 일본이 지금 5,500억 달러나 투자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3,500억 달러로 끝났잖아요. 그것도 관세는 더 낮고 말이에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이 조용했던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18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소리쳤지만 준비가 없었고 한국은 조용했지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협상장이 아니라 18년 전 그 회의실에서 이미 끝나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국은 15% 관세만 부담하면 되고 3,500억 달러 투자로 끝났지만 일본은 17.5% 관세에 5,500억 달러나 투자해야 했어요. 정말로 조용한 승자였습니다.